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 오늘 본투표 진행되고 있는데요. 저녁 7시 반부터 이제 득표 상황, 개표 상황, 득표율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, 그 전에 이제 투표율 여러 가지 아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게 될 텐데요. 오늘은 관전 포인트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. 먼저 조선일보가 관전 포인트를 5가지를 제시를 했더군요. 첫 번째는 투표율입니다. 투표율. 첫 번째 관전 포인트. 투표율. 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? 여기서 초미의 숫자는 80%입니다. 투표율이 80%가 넘느냐 못 넘느냐. 그냥 거칠게 복잡한 분석들 말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80%가 못 넘으면 조금이라도 이재명에게 유리하고 80%를 훌쩍 넘으면 넘을수록 윤석열에게 유리하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자기 진영의 이 지지 세력들을 어떻게든 집토끼들을 결집시켜야 되기 때문에 양당의 후보들이 투표장에 오세요, 투표하세요 이렇게 이제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. 아무튼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투표율이 80을 넘는지 안 넘는지 저녁 7시 반에 투표율은 정확하게 나옵니다. 그다음 두 번째는 1등 당선인이 투표 유권자의 과반을 차지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 이겁니다.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반을 차지했는데 문재인 현 대통령은 과반을 못 차지했습니다. 박근혜는 51.55% 득표율, 문재인은 48.02%. 이것은 국정 운영 초반에 얼마나 그 정치적 동력을 갖느냐, 또는 이 정치 통합, 국민 통합에 이니셔티브를 줄 때 얼마나 그 그립이 강력해지느냐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. 세 번째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른바 우리나라에는 10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습니다. 좌파가 10년, 보수가 10년, 좌파가 10년. 그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만큼 오랫동안 쌓여 있는 것은 아닌데요. 얼마 안 됐죠. 그래서 사실 이것을 관전 포인트라고 하기에는 좀 무한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김대중, 노무현 좌파가 10년 했는데 뒤를 이어 이명박, 박근혜 또 10년을 했지 않습니까? 이게 어떤 그 통계학적으로 벌써 이런 규칙이 생겼군. 그렇게 저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. 아무튼 문재인 좌파 대통령 5년 했으니 그 10년 주기설에 따르면 이번에도 좌파 대통령 당선인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러는데, 아무튼 조선일보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로 얘기를 했는데요. 글쎄요, 그게 법칙일 수 있겠습니까? 이제 겨우 2가지 사례가 있을 뿐인데.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건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. 지역구도가 그대로 강고한 상태로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좀 완화되거나 깨지는 형태가 될 것인지의 여부인데요. 이것은 윤석열 후보가 호남 쪽에서 지금 어마무시한 사전 투표율을 보인 호남 쪽에서 두 자리 숫자 득표율을 얻어낼 것인가.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영남 쪽에서 얼마만큼의 득표율을 보일 것인가, 이 문제입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일각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호남 쪽에서 20% 이상의 득표율만 올리면 지역구도가 깨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많은 정치 분석가들은 윤석열 후보가 호남 쪽에서 15에서 20% 이 정도 득표율만 올려도 지역구도는 이미 깨져가고 있다는 청신호다,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.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 5번째 관전 포인트는 매우 전략적이고 자기 이익을 좇아서 투표를 행사하는, 진영 논리하고도 무관하고 지역과도 무관한 그러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층이 바로 2030 세대들입니다.
이 사람이 당선이 돼야 나한테 좋을걸? 아, 이 사람이 나하고 더 이익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.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는 그런 전략적 투표를 하는 2030 표의 향방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동아일보도요, 관전 포인트를 4가지를 했더라고요. 첫 번째, 부동산 실패로 성난 민심이 어디로 갈까? 이제 그 동아일보는 말을 에둘러서 하기는 했지만, 아니, 부동산 때문에 성난 민심이 어디를 가기는 가요. 당연히 야당 후보에게 가지요. 두 번째,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. 안철수 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? 안철수 표가 당연히 100% 윤석열에게 오지 않습니다. 그리고 깜깜이 기간 이전에, 그러니까 3월 4일, 3월 3일 그 이전에 이미 안철수로부터 윤석열로 갈 표는 다 갔다. 그래서 깜깜이 기간 동안에는 이재명한테만 갔을 것이다. 뭐 이런 일부 분석도 있습니다. 믿거나 말거나죠.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 그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7.5%쯤의 지지율을 보이는데, 그 7.5 중에 윤석열에게 얼마, 이재명에게 얼마, 또는 기권, 뭐 심상정 이런 쪽으로는 얼마가 갔을까에 대한 관전 포인트죠.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. 윤석열과 이재명이 2대1로 나눠 먹을 것이다. 안철수 표 중에 2장이 윤석열에게 갔다면 1장은 이재명에게 갔다. 뭐 이렇게 분석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대로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동아일보도 조선일보처럼 젊은 층 2030, 특히 여성들, 왜냐하면 양쪽이 굉장히 공을 들였거든요. 민주당은 막판에 2030 여성들이 자신들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 뭐 이러면서 희망의 불씨를 튀어가는 것처럼 말한 적도 있습니다. 따라서 2030 젊은 층, 특히 여성 어디로 갈까? 네 번째 관전 포인트는요, 오늘 이제 30만 확진자가 기록을 또 경신하고 있던데요. 이게 선거에서, 투표장에서 어느 쪽에 유리할까? 이 점입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 윤석열 후보 쪽의 지지자에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분들 중에는 확진자가 계시면은 조심하느라고 투표장에 안 갈걸, 이런 분석이 가능하고요. 다른 쪽에서는 아니야, 30만을 돌파했다는 것은 확진자가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K-방역이 실패했다는 뜻이고, 그것은 정권 교체의 열망에 다시 한번 투표 마지막 날 불을 붙이는 걸 거야. 따라서 확진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이 30만 돌파의 뉴스에 중간쯤에 있던 표들이 윤석열에게 쏠릴 거야.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. 김광일 TV, 저보고 이번 관전 포인트를 말하라 하면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아파트 투표입니다. 아파트 투표, 부동산 투표. 작년에 서울 부산 보궐선거 때 제가 그걸 뼈저리게 느꼈는데요. 뭐 이념으로 나뉜 것 같고 진영 논리가 어떻고 뭐 세대별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결국은요, 부동산 문제입니다. 유권자들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쥐고 있는 문제는 부동산 문제입니다. 미친 값, 미친 집값. 그때도 뭐 진영으로 사뭇 갈린 것 같았었는데 막상 유권자들의 속마음을 파고 들어가는 좀 심도 있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첫 번째 관심사가요, 아파트 값이었습니다. 그러면 두 번째로 뭐 코로나, 뭐 안보, 뭐 등등 있잖아요. 비교 불가합니다. 나머지 관심을 다 모아도 아파트 관심만큼이 안 됩니다. 저는 그러한 관심이 크게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. 두 번째는요, 의외로 그 우리 유권자들께서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잊지 않으십니다. 예컨대
이 배우자 리스크. 김건희가 대학 강사에 채용되면서 뭐 허위 학력을 적어냈다. 뭐 그것은 뭐 그 당시에 뭐 그럴 수도 있었다면서 뭐 이렇게 참아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재명의 김혜경이 법인카드로 초밥을 10인분 시켰다. 아, 이건 곤란한 거 아니야? 아, 이건 내가 화가 나던데. 이런 겁니다. 이번 선거는 초밥 선거. 초밥 10인분 선거. 세 번째로는요. 그렇습니다. 이번 선거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대장동 선거입니다. 윤석열이 몸통이라는 말에 공감을 하시면 이재명 찍었을 것이고 윗분 그분 몸통이 아 이재명이지 당시 성남시장이었잖아. 이 생각 가지시면 윤석열 찍으실 겁니다. 사실은 국민의 민심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성난 파도가 될 때 뭐 고차 방정시키기 위해서 전략적 선택으로 그렇게 성난 파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진실, 간단한 상식, 간단한 정의를 어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민심은 움직인다. 성난 얼굴로 돌아보게 된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네, 여러분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